안녕하세요. 통대 입시 입문의 김경민입니다. 자, 통대 입시 입문 수업은요, 일단 통번역대학원 중에서 통역과 지망하시는 분들, 근데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셔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고, 통역을 하기 위해선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고요. 오늘은요, 통역의 목적과 원리. 뭔가 되게 제목이 조금 거창하긴 한데, 제가 통번역대학원에서 들었던 간단한 이론 수업, 그 다음에 한국외대 2차 모의고사 수업을 여러 해 진행하면서 그동안 이제 학생들에게 나갔던 피드백, 그리고 제가 통역을 가르치고 통역에 임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 이런 게 이제 조금 모아진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통역의 목적. 이거는 사실 번역에도 해당되는 거긴 한데요. 통역은 이게 전달 매체가 말이고 번역은 글이라는 것만 달라요. 일단 목적. 통역이든 번역이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equivalence의 달성이에요. 그러니까 equivalence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등함, 대등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이 있고 통역사나 번역사가 생산해내는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텍스트 사이에 어느 정도 대등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용이 추가가 되거나 왜곡이 되거나 심하게 빠지거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 하려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의도와 효과, 메시지 그런 것들이 통역이나 번역이 된 텍스트에서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특히 통역에서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그게 전달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원문에서 박수 나왔다. 그러면 통역했을 때도 그 대목에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원문에서 어떤 대목에서 웃었다. 근데 통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웃음이 안 터진다. 그러면 이게 이큐버넌스 달성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그냥 말을 옮긴다라기보다는 연사 혹은 글 쓴 사람의 의도, 효과 이런 것들을 전달. 그거를 이제 언어를 바꾸었을 때도 최대한 그대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전달되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영어를 좀 한다 이렇게 해서 통번역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공부를 시작하는 동기 그리고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크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업이 됐을 때 그 생업이 너무 막 미칠 듯이 싫을 정도는 아니, 물론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너무 싫어서 못 견디겠다. 내가 이런 걸 왜 했을까? 이런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은 될 것 같은데 내가 영어 잘 알아듣고 내가 영어 잘한다. 그것만이 통번역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종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출발어, 도착어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출발어는 통역을 기준으로 할게요. 연사가 하는 말이고요. 도착어는 언어를 바꾸어서 통역되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A 언어가 한국어, 그 다음에 B 언어가 영어. 그래서 영어 통역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A to B 하면은 이게 한국어를 영어로, B to A 하면 이게 영어를 한국어로. 그래서 한영, 영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굳이 구분을 하면 순차 통역, 동시 통역 이렇게 있는데요. 뭐 꼭 순차 동시 아니어도 뭐 위스퍼링이나 수행 통역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입시 단계에서 하는 거는 순차 통역이에요. 그러니까 연사가 말을 다 하고 그 연사가 말한 내용을 통역사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훑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순차 통역이고 동시 통역은 약간의 시차, 몇 초 정도 차이를 두고서 이제 동시에 장비를 써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입시에서 하는 거는 노트 없이 메모하지 않고 하는 순차 통역이에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역의 원리. 원리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 통번역은요, 되게 이론이 빈약한 그런 학문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되게 이론이 빈약한 분야예요. 그래서 개인차도 크고요. 똑같은 지문을 여러 통번역사한테 똑같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도 거의 다 다르게 나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고요. 이게 뭔가 이론이 딱 정립이 되어서 그거를 딱 받아들이기만 하면 뭔가 통번역의 원리를 깨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 그걸 반복해서 트레이닝 양이 쌓이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굳이 원리라고 한 거는 이제 통역을 할 때 지금 우리는 순차 통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사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일단은 듣잖아요.
그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연사의 말이 다 끝나고 나서 통역사가 실제로 통역을 할 때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하나 생각을 안 하고 안 들려, 망했어, 기억이 안 나, 이렇게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모국어 하나만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고 언어를 바꿔가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메모를 안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어요. 이거는 별도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단계별로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쪼개서 생각하지 않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진단이 안 될 뿐더러 그 진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솔루션이 이상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일단 인풋. 인풋은 이제 그 자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통역이니까 귀로 들어온다고 하면 듣는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냥 막연하게 듣고서 그 다음에 그냥 자판기처럼 통역사를 톡톡 치면은 바로 이제 말 바꿔가지고 막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수월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서 수행되는 모든 단계가 굉장히 수월하게 휘리릭 진행이 되어서 그냥 effortless, 그죠? effortlessly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자, 일단 여러 가지 일이 들어가요. 자,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 들으니까 그 다음에 좀 아이디어를 쪼개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을 해야 돼요. 메모를 안 하잖아요. 기억을 해야 돼요. 메모 왜 안 해요? 노트 테이킹은 다음 강의에서 할게요. 근데 이제 통대 입시에서 통역 면접을 볼 때에는 노트 테이킹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를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극히 일부, 한두 개? 반복해서 나오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내용은 paraphras를 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표현 측면에서. 그거를 동시에 해야 돼요. 들으면서 내용 파악하고 정리하고 기억하고 이거 뭐라 그러지? 마음에 걸리는 게 지문별로 한두 개씩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마음에 정리를 해요. 난 이거 못한다, 버리자, 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간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거를 이제 딱 전략을 어느 정도 세우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들은 다음에 통역하자고 딱 하잖아요. 아무 생각 안 나요. 내가 의식적으로 들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요거를 알고서 통역에 임하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되게 멀티태스킹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듣는 단계에서 이 작업을 정말 충실하게 했을수록 그럴수록 그 딱 말로 했을 때, 통역을 했을 때 그 순간에 되게 전달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들으면서 벌써 몇 개예요, 지금. 들음과 동시에 한 서너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거고, 말할 때 그건 또 다른 거고요. 그래서 굳이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일단 통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상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은 것 중에서 내가 전부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들은 거랑 내가 그 기억한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까지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개념화를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들은 것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기억하게 돼요. 근데 그 일부 기억한 것 중에서 통역으로 언어를 바꿀 때 이게 언어 구조상의 차이로 어쩔 수 없이 그냥 untranslatable 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굳이 맥락이 겹치고 워딩이 너무 겹쳐서 빼야 되는 것들도 있고,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내가 기억하는 게 전부 다 통역으로 다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에서도 약간의 상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들은 것 중에서, 그리고 맞게 나온 통역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딴소리, 뭐 없는 소리 이런 거 하면은 뭐 안 되는 거고, 맞게 나온 통역 기준, 들은 거, 거기에서 기억한 거, 그 중에서 맞게 나오는 통역, 이게 점점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은 걸 100% 온전하게 통역으로 해낸다, 이거 자체는 되게 비현실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보통 원문 대비 맞게 나온 통역이 한 75에서 80%,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80% 전후 되면은 나쁘지 않다, 네, 선방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를 막 되게 의식해가지고 엄청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스로를 굳이 괴롭히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까지 들은 거랑 통역으로 나온 거랑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이렇게 된 통역은 사실 망한 거예요. 이퀴블런스가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분량도 대등하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는 실패한 건데, 이건 개념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는 것 중에서 기억을 하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노트를 안 하면.
정리를 하면서 상실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 언어를 바꾸어서 실제로 통역으로 나올 때 조금씩 상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한 80% 조금 더 욕심내면 뭐 90% 하면 좋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내가 들은 모든 게 정말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를 다 살리는 게 통역은 아니에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이건 이제 기억을 다루는 강의에서 좀 다시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효과적으로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뭐라고 할지 뭐 전부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그죠? 근데 여기 멀티태스킹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어텐션을 많이 배분하셔야 되는 거는 듣기예요. 듣기예요. 영한 통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어가 모국어인 분들 기준, 그래서 한영 통역이 영한 통역보다 조금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 기준 영한 통역에서는 내 집중력의 거의 대부분을 듣는 데다가 써야 돼요. 한 80에서 90%? 그다음에 뭐 한영 통역도 이런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듣는데 가장 많은 집중력을 배분해야 되는 건 불변이에요. 무조건입니다. 들어야지 그죠? 일단 들은 게 많아야 기억에 남을 확률이 높고 걔중에 건져 올려서 통역으로 나올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통역의 전제는요. 영어든 한국어든 듣기가 편안해야 한다예요. 네. 100%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중간에 내가 모르는 이디엄이나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앞뒤 맥락 파악해서 이 소리다. 아, 이 말이구나. 이거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다. 이 정도 맥락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영어가 띄엄띄엄 단어로 들리는데 어떡하나요? 듣기 공부부터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제대로 들었다입니다. 제대로 들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기억하는 연습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통역을 하는 거는 이거는 거쳐야 되는 단계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영어가 들린다, 통역할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멀티태스킹을 본능적으로 그냥 해내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영어를 꾸준하게 접하고 텍스트를 다뤄본 경험이 많아서 그냥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거지 기본기 없이 이게 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말할 땐 뭐 해야 되냐? 말할 때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말을 하면서 그죠? 그 앞에 내용 뭐였나? 그다음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다음에 뭐지? 이걸 이제 여러 개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언어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제가 색깔 표시해 놓은 부분 실제로 통역을 하는 거기에 말을 하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집중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특히 굉장히 부담이에요. 한영 통역 같은 경우엔 특히나 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기는 합니다만 앞뒤 내용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뭐였지? 뭐였지? 이렇게 단어 차원으로 되게 더듬고 있으면 그것도 사실 원활하게 통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라고 한 거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어를 뭘로 잡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숫자나 통계치를 인용을 하고 있으면 그게 스케일이 맞는지. 막 무슨 세계 인구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위가 막 100억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뭐 GDP나 예산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뭐 몇 천 이러고 끝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상식선에 맞게 그리고 최소한의 주스러움 앞뒤 내용에 맞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사실 어느 정도 점검을 하면서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영어 잘하니까 이거랑 별개로 그냥 언어적으로 치환을 잘하는 거랑 이제 말이 되게 통역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원문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통역을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할 게 많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체 기억을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여러 지문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각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고 처음에 공부할 때 장벽 중에 하나가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강의에서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대 입시 입문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공부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